저는 결국 이렇게 가면 중국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뭐 그렇게 지금 뭐 그러니까 비공개적인 내용이 네. 이렇게 같지만 그래도 뭐 중국이 미국의 속내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으로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게 누가 이기는 싸움이야? 판정승으로는 중국이 이긴 것 같은데 이런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제조업에서 빼앗긴 돈을 금융으로 다시 수금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직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의 바닥 경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기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중국 경기 진단과 전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관세 협상하고 휴전 선언이 짜잔 나올 때 다들 평가가 엇갈렸어요. 야, 중국이 버티더니 버티기 들어가나요? 해서 빠떼로 줄 딱 그 시점에 중국이 이겼어요. 경기 시간이 끝나서 판정승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단은 그 결과가 나오고 너무 허무했어요. 허무?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아니 트럼프가 그냥 저렇게 똑같이 관세 낮추는 걸로 하려고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나? 아, 이러려면 이 난리를 왜 만든 거야? 왜지라고 생각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허리평 많이 웃고 있잖아요. 네. 그 베센트 장관. 아, 그분 표정이 좋더라고요. 네. 허리펑.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게 트럼프발 관세전이 시작될 때 4월 3일 날 그 이코노미스트 영국 시가전 표지에 우리가 마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마가가 아니라 Make China Great Again이라는 네. 모자 선거를 지금 막 났거든요. 이게 이번에 그게 나오고 막 이슈가 됐는데 이번 결과가 나오고 지금 아마존에서 지금 이제 Make China Great Again이라는 모자 다양한 모자가 네.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웃기는 건데. 아, 그것도 중국에서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 그쵸. 아마존에서 팔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칼럼을 쓰는데 지금 공개된 거는 그냥 좀 우리가 봤을 때 판정승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비공개되어 있는 네. 두 사람의 혹은 두 나라 간의 대화가 있었을 거다.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거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 저는 100% 금융이라고 봅니다. 금융. 네. 자본시장이라고 봅니다. 자본시장 네. 개방. 그게 2020년도 1월 달에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할 때 그 협상문의 제4장에 보면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조금씩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산 운용사, 뭐 은행, 보험, 그다음에 자산 운용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사들이 100% 인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조금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고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개방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네. 우리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그게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 중국의 금융 자본시장이라는 게 결국 중국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폭넓은 자유로운 서비스 시장 개방이 아니다. 이걸 더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관세적인 장벽이죠. 그렇죠. 더 풀어라. 그다음에 관심 있는 게 이제 바로 파생 상품 같은 것들. 이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세 전쟁인데 아니 그 상무부 장관도 아니고 USTR 대표도 아니고 재무부 장관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허리펑 이제 미중 간에 이제 협상 부분에서는 저는 포커싱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본시장을 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이제 이야기가 교감이 될 것이다. 그럼 중국은 일단은 우리가 계속 서비스시장 개방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베센트 장관 생각은 이런 거죠. 이제 월가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럴 겁니다. 이제 했을 때 아까 말씀 파생 상품도 있지만 이제 자본 계정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제2의 프라자도 만들 수도 있고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말은 안 하지만 그 바로 앞에 이야기 안 했을 거냐. 속으로 했을 거야. 웃기지 마. 예. 우리가 일본이야. 예. 우리가 본 게 얼마인데 우리가 준비한 게 없는데 우리 자본시장 계속 네. 개방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그 정도 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또 협상을 한다는데
뭐 결론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시냐? 저는 결국 이렇게 가면 중국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뭐 그렇게 지금 뭐 그러니까 비공개적인 내용이 이렇게 네. 같지만 그래도 뭐 중국이 미국의 속내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걸 스콧 베센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만만치 않고 내가 중국 사람들 원데이 투데이 상대한 게 아니다. 여기 협상이 끝이 아니다 생각했을 텐데 일단은 중국 정부 체면을 세워주면서 협상 휴전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개방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 방법이 있지. 이런 보관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 개정을 연다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환율 시장의 전면 개방인 거잖아요. 위안화를 조절해서 관세를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내용인데 중국이 그거 하면은 중국 경제가 사실 내실이 없어 보이는데 그 허약한 체질에 버틸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 지금 보관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합의한 게 일단 미국과 중국 서로가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냥 베센트가 미국 중국 정부를 조금은 체면을 챙겨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계속 나올 때 월마트가 어느 정도 버틸 것이냐. 지금 5월이면 미국의 가장 큰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아예 발주 들어가야 되는데요. 발주 딱이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매우 강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체면을 세워줬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미국도 급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뭐 예를 들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대체할 수 없는 제품. 그러니까 이게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바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전체 수출 한 36%.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미국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한 10%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미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기라든가 그다음에 휴대폰 네. 이런 것들은 대체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빼고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보관의 부분에서는 일단 이걸 휴전을 하고 근데 이걸 휴전을 하지만 아까 금융 자본시장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네. 자본을 해서 우리 더 큰 걸 가지겠다. 월가 자본대 들어가서 중국 왜냐하면 중국 은행에 지금 잠자고 있는 5경 제가 예전에 4경 8천조로 했는데 그 지금 사이에 1경 늘었어요? 5경이 넘었어요. 역시 대륙은 2X라지. 네. 그렇죠. 4X라지. 5경이 네. 넘었기 때문에 요거 먹자. 요거 먹자. 그다음에 지금 은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은퇴하는 벌써 연금이 보통 중국에요. 60세 이상 은퇴를 하면 우리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부분에서 연금 플러스 잠자고 있는 부분에서 야 이거 이 금융 서비스를 볼 게 많다라는 생각. 그래서 자본이 들어가고 위안화 수요를 올려서 일단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일단 낮추고 네. 약화시키고 그걸 이제 첫 번째 하는 거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돈을 트는 거죠. 자본 개정을 재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이게 중국 경제가 지금 가장 약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여전히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 그 글로벌에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뭐 지금 혹은 또 중국 지금 뭐 주식이라든가 뭐 전반적인 위안화가 지금 올라간 국제화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결코 이렇게 약하다라고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걸 바로 안 된다 하겠지만 결국은 중국은 자본 개정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아마 두 나라 간 치열한 아마 서로 간의 공방. 우리 그럼 또 다시 때린다. 네. 그럼 때려라. 이렇게 되는 거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매우 지금 긴박하게 그 이슈가 가장 핵심으로 아마 우리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 시간 싸움에서 그렇죠. 그 문제일 텐데 중국이 오늘 오전에도 그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하는 LPR을 예정대로 내렸단 말이에요. 네. 기준금리 인하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살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중국의 바닥 경기가 어떤지를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교수님. 한편에서 보면 청년 실업률이 석 달 넘게 16%가 넘어가면
이거 다들 지금 가면은 일자리 때문에 난리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드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니까 산업 생산이 또 증가했대요.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산업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야 늘어나는 되는데 거죠. 요 어떤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왔느냐. 일단은 지금 LPR 내린 부분에서 사실 예견됐던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작년부터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통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모든 금리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앞으로 더 내릴 공간도 여전히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얼마를 풀 것이냐.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이제 뭐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전히 중국 경제가 뭐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건 분명합니다. 양이다는데 근데 이제 뭐 견딜만하다, 버틸만하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지금 산업 생산 마찬가지 일단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국 기업들이 혹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걸 인수를 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그걸 사주고 그렇죠. 우리가 말한 징동닷컴이라든가 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이런 플랫폼들이 사주고 근데 문제는 얘들 사주니까 어떤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나비 효과로 봤을 때 이게 밀어내기 수출이 더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런 부분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다음에 또 경제를 볼 때 수출인데 지금 지난 4월 달에 봤을 때 중국의 대미 수출은 21%가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네. 줄어들죠. 근데 그만큼의 동남아나 국가에서는 21% 늘어났거든요. 데이터를 보니까 유럽도 수출이 늘어났어요. 남미도 늘어났어요. 예, 아프리카 당연히 늘어났죠. 그러니까 미국만큼 줄어드는데 규모 사이즈로 했을 때 일단 동남아가 중국 입장에서 매우 큰 시장입니다.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네. 동남아 전체. 그래서 그 때문에 여기 준 만큼 동남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4월 달 봤을 때 전월 대비 비교했을 때 8% 여전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는 한데 거기서 줄어드는 만큼을 유럽과 동남아에 실컷 갖다 팔았네요. 예, 했다고 보고 해주고 이거는 일단은 중국이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말한 플랫폼 기업들이 너희가 얼마 살래? 너희가 얼마 풀어줄래? 물건 회수해 줄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작업이 혹은 이미 교감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수순대로 지금 중국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 봐라. 이거 했는데 수출이 늘어났네. 수출이 점점 늘어났고 미국 수는 당연히 줄었지만 다변화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생각대로 전체적인 판이 그렇게 내 뜻대로 움직이진 않는 거지.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 게 지금 뭐 베트남에 지금 46% 관세, 캄보디아가 49% 이게 이제 중국 제품이 우회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있는 경제 뭐 관련되는 장관이 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중국산 제품이 지금 불법적으로 와서 태그를 빼고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베트남에 지금 중국 자본 혹은 중국 기업이 투자한 게 중국 기업 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5천 개 그렇죠. 이상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 그러니까 육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일자리 창출에도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거기서 공급망이 말처럼 쉽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중국 경제는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봤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러면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단순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지는 않고 지금 미국의 자체적인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제조도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합의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은 급한 상황에서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지금요 교수님 지금 중국에서 공장이 일단 돌아가니까 산업 생산 지표는 상승한 걸로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플랫폼에 얹혀서 해외로 싸게 팔려나가는 그 제품들 부가가치는 그럼 굉장히 낮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알테쉬로 대표되는 플랫폼에서 저도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무슨 등산복이 7,400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무료로 배송을 해주면 공장을 돌려서 일자리도 유지하고 산업 생산 유지하는데 남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거의 미쳐가면서 공장을 돌리는 이 시스템으로 중국이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 등산복 말씀에 태블릿도
어떨 때는 공짜로 주기도 하고 뽑기해서. 그러니까요. 뽑기해서. 그러니까 뽑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으니까 락킹을 시키는 들어오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남느냐를 했을 때 지금 일단은 좀 알리나 테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테무 같은 경우가 가격이 알리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무가 지금 전 세계 한 95개 정도 나라에 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제일 많죠. 근데 테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가격을 제일 경쟁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처음 20% 정도는 가격을 자기가 손실을 부담을 했습니다. 시장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글로벌로 확장이 되면서 셀러들이 입점하려는 기업이 많을 거예요. 그럼 네. 서로가 비딩을 시킵니다. 싼 놈을 먼저 들어오게 시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점점 가격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아까 교감을 했다 했는데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물건들을 하는데 정부와 서로가 소통이 있었고 그 일정 부분의 정부가 또 어느 정도에 보이지 않게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쓱 이런 게 조금은 있었군요. 쓱. 왜냐하면 이것도 테무도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하니까 이 시점 상황에서는 네. 이걸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소비 시장은 그렇게 그냥저냥 꾸역꾸역 버텨간다고 치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에서 근본적으로 소비 심리도 살아나지 않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돈 안 쓴다 이 얘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중국 부동산 경기는 요즘 어때요? 일단 부동산 얘기는 돈 안 쓰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좀 변화되는 건 같긴 해요. 이게 최근에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저는 이제 바로 다음 달에 가는데 이번 5월 초에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보니까 훨씬 더 사람이 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5월 노동절 날 이제 5일 정도 되잖아요. 연휴에. 이때 네. 국내 관광객이 한 3억 명이 넘었고 이 중국 관광이 한국에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동 같은 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알리페이 사는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네. 전년 대비 199%가 늘어났대요. 어우 많았네요. 그러니까 많이 오고 다시 지금 분위기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번에 5일 동안 쓴 게 아마 우리 돈으로 한 36조 정도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단은 이게 뭐 가장 최근에 소비가 좀 좋아지고 있고 확실히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기간에도 맞춰서 우리가 뭐 이구안신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과거도 많이 샀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보이는 증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부분에서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심리는 아까 여전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 그 접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계속 낮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낮출 건데 계속 보는 거죠. 또 기다려. 그러니까 요 지금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살 겁니다. 이때 중국 정부가 지금 방향성은 뭐냐면 부동산은 계속 이제 신경전 하듯이 대신에 일단은 먼저 이 금융자산보다는 실물자산 즉 주식을 띄우는 방향으로 띄우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띄우는 부분들 이거는 뭐 이미 정부가 이야기를 했고 5월 7일 날 5월 7일인가 9일이죠. 중앙은행 그러니까 인민은행에서 나와서도 이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빠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뭐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아마 주식시장을 띄워서 소비를 또 확대하는 그러니까 소득 주도형 소비를 일단 주식부터 하고 부동산은 뭐 여전히 뭐 다른 건 투자는 다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뭐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지금 CATL 홍콩 증시 입성하면서 이걸 두고도 중국에서 이제 증시를 부양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일 텐데 요걸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 발음으로는 닝더스다이 이 미국 시장에서 벗어나서 중국 본토 자금 가지고 우리가 우리 회사 키우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CATL은 최근에 큰 거 하나 했잖아요. 소디움 배터리 해가지고 큰 거 하나 쳤잖아요. 했죠. 네. 네. 근데 이게 이미 다른 전문가들과 많이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느냐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 말이나 내년 양상 매우 가능하다고 보는 게 중국 정부랑 매우 이것도 교감이 이뤘을 거라 보는데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배터리 안전 기준을 엄청 강화시켰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이 소듐 배터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당사는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이야기했던 연말이나 내년 초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거는 정말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구실에서만 하고 있는 게 소듐 배터리이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CATL이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홍콩 증시의 상장
이건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지금 본토 자금들이 지금 홍콩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홍콩이 계속 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딱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중국의 큰 그림대로 가고 있다면 그 위안화 환율은요. 관세 휴전 협상을 하고 나서 위안 환율이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위안 값이 좀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강세 저보고 전망을 하라고 한다면 달러 약세 방향에서 저는 위안화 강세가 그래도 저는 높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약세에 다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분기 5.4했고 2분기도 지금 90일 유예했기 때문에 또 수출 지금 되고 있고 소비올라기 괜찮네요. 때문에 또 네. 5%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깜짝 성장이 되고 하면 저는 이제 위안화가 절상 부분들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근데 적정선이 있죠.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게 7.2라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범위 안에서의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작업을 할 것이고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미국이 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또 칼을 들이대죠. 또 가만히 안 또 있겠죠.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누가 그렇게 했다고 또 관세를 한다든가 또 이슈가 되고 관세 플러스 지금 제약, 바이오 사실 여러분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동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두 사람이 하였다고 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이러다가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또 다른 수출 통제, AI 수출 통제, 첨단 산업의 수출 통제가 또 일어나면 그래?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다시 그러면 100%, 200% 지금 미국은 중간 245%도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니 지금 협의한도 안 했고 갑자기 오늘 방송하고 다음 주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장에서 명확히 기억하고 기대를 많이 안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예. 그래요. 간밤에 제이미 다이먼도 그 얘기 했던데 지금 관세 전쟁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중국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중학개미들 수익률 좀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홍콩을 네.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네. 우상향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은 정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기는데 네. 중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 자, 중국은 시장을 이긴다고 하는군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